나는 나이 먹어서 혼자가 되면 쓸쓸하고 외롭게 지낼 것 같은 생각에 두렵기만 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어보니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더군요. 젊었을 때는 주변에 친구도 많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혼자 사는 삶이 편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잘 살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이것을 잘 배워서 생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랜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혼자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살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80세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되신 아버지가 걱정되었던 아들은 같이 사시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정리하고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와 좁은 아파트 공간에 있는 것이 눈치 보이고 불편해서 주변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지방에서 평생 사셨던 할아버지는 서울에는 친구들도 없고 어울릴 사람도 없어서 혼자서 동네 산책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아버님이 집에 계시니까 외출할 때 식사 챙겨 드려야 하는 게 부담스러워.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꺼내서 챙겨 드시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어느 날 아들 내외가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던 재산을 아들 아파트 사는데 모두 주고 나니 여윳돈이 하나도 없는데 아들은 용돈을 따로 주지 않아서 혼자서 점심마저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며느리 눈치 보이고 자식의 좋은 금슬이 자기 때문에 깨질까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럽기만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효도한다는 말 자체가 금기어가 된 세상인데 차라리 마음 편하게 혼자 살 걸 그랬어. 할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살고 있는 일주일이 1년 같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사연일 것입니다. 할아버지 모습이 몇 년 후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오래 살려고 매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노후에 자식에게 얹혀서 자식들의 짐이 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혼자 사는 방법을 반드시 터득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합니다. 누구나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왕이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많은 활동을 하면 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 오히려 덜 무섭게 느껴지고 어쩌면 아무렇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혼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술을 마시거나 다른 것들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매일 어두운 방에 누워 우울하게 지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내면과 외면을 채워나가 얼굴에 생기가 가득합니다. 혼자여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취미 활동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고 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키우고 주변의 문화센터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은 움직임에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삶은 움직임에서 만들어지며 삶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제일 먼저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묻고 평안을 비는 일은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더라도 건강을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노후에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취미 활동 중에서도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노년기에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으로 텃밭 가꾸기는 혼자 할 수 있으면서도 보람있고 성취감을 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혼자서 가꾼 채소를 수확하는 행복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식물 키우기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독서, 명상 등 마음의 안정을 찾는 취미 활동도 있습니다. 노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하여 매일 차곡차곡 쌓인 내면의 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입니다. 노년에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충분히 채워진 사람들은 혹시라도 혼자가 될까봐 관계가 틀어져서 잘못될까봐 걱정하면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거나 부정하면서까지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으면 노후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애착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노인정을 잘 다니시던 할머니께서 이제는 안 나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 텃세가 너무 심해서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심부름 등을 해야 했고 청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을 도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처음에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노인정 회원들에게 떡도 돌리시고 종종 간식도 사다 드리면서 원하는 대로 맞춰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텃세는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맨날 똑같아. 자식 자랑밖에 안 해. 그래서 이제 그만 나가고 싶어. 할머니께서는 매일 다니시던 노인정 대신 집 근처 복지관에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고 해도 만날 때마다 불편한 관계는 되도록이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도 훨씬 쉬워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힘들거나 불행하다고 느낄 확률이 낮습니다. 내향형인 사람이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문제 있는 관계가 아닌 건강하며 의지가 되는 관계 맺기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관계의 양보다는 질을 따져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고 소중히 대해 줄 아는 사람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관계는 피할수록 좋습니다. 타인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독과 친구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불에 비유하면 가장 알맞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자신의 몸을 데우는데 인간관계를 사용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조금의 냉기도 견디지 못하고 몸을 깊숙이 집어넣어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니 잔혹한 화상에 몸부림치면서도 몸을 더 깊이 넣었어야 했다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단단하게 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합니다. 노년에 혼자서도 잘 지내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말년에 비참해지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60세에 퇴직해서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남은 세월이 30년입니다. 짧지 않는 세월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층의 빈곤율과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자녀들의 과도한 교육 자금이나 결혼 자금 등으로 자신의 형편에서 벗어난 주택 마련이나 자동차를 구입해 준다면 함께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 시기를 결정하고 일반적으로 성인이 된 자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몫을 부모가 대신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 계획보다는 자녀 주거지 마련이 더 중요하고 상속자산에 붙는 상속세까지 준비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노후의 자산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산을 잘 운영해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도 필요하지만 노후 준비와 자녀들의 독립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가 돈을 관리할 능력이 되는지 검토해야 하고 그 후에는 예산을 세우는 법도 익히게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난 자녀가 독립이나 결혼을 했을 때 스스로에 가해지는 충격도 완화되고 부모도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헌신적인 부모일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인생의 목표를 자녀에게 두고 자녀에게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모두 쏟아부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가 잘 독립해야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의 시작입니다.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한다는 생각으로 일거리를 찾거나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계속해서 불려나가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과 독립을 통하여 노년을 잘 맞이한다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며 이것은 결국 모두의 행복입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노년을 혼자서 편안하게 지내는 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타인의 시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타인을 대합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말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도 당장의 현실이 고달프고 혼자 지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점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두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기 전에 좋은 일과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고 감사하며 기억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자아를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성취, 장점, 노력 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은 줄어들 것입니다.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처럼 꼭 만나야 하는 인간관계가 아니라면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좋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든 몸으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다 떠난다는 노후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스스로 선택한다면 멋지고 즐거운 노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모든 행복한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라. 노후의 훌륭한 대비책이 된다. 크리스토퍼 몰리. 시니어랜드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